대구 든든하고 좋네. 많은 사람들이. 역시 고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 좋은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너무 걱정을 시켜주시고 또 심리를 것이 죄송합니다. 평통 자문위원을 그 정도 또 고민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좀 크게 보시고 마음에 많이 다듬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듣게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구 부의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평통의 본래의 모습을 흐트러지 않게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히 우리 대표이신 홍준표 지사님 빨간 거 확실히 어울리는데 진짜 나도 빨간 거 입고 와서 같이 따라오기 잘 못했네. 전직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나라 걱정에 헌신하는 그리고 준비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온 데 대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와 통일의 위기라는 그런 격동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전부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기준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급박하고 선거를 큰 미국이나 일본 또 지도자 세계 지도자들로 바뀌고 또 변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제 관계 또 국내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또 마지막 분단 국가인 통일의 우리 책임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모든 데서 근본이 됩니다. 법 위에 있는데 헌법기관에서 여러분 오늘 평통자문위원회 모임도 이렇게 우리 회의할 수 있는 것도 헌법에 할 일이 자문위는 할 일이 나와 있어요. 보통 다른 법률에 위임을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위촉장을 받고 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구가 역사적으로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보수 심장으로 역할을 했고 또 가까이는 있는 가까이는 저 한일 어떤 저항운동 있지 아빠 그 위에도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정신적인 정체성 혼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이 저는 조국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개인장애 여러분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원조회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한 30군데서 했는 것 같아요. 그거 걸려있으면 가지도 못했어.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표창 하나 해도 전부 철저하게 하더라고. 그만큼 그 기관하고 미사일이라든지 또 그 명예로운 부분이 더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이럴 때는 기본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은. 저도 공부시간을 많이 하고 또 선출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힘들 때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원칙. 가는 길을 기본을 지키고 양쪽에 이상 그것도 그대로 보내는 생각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는 것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다. 여기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좀 주저해야 될 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하여튼 나라의 심장이고 여기서 영남의 어떤 중심이 역사적으로 그걸 했으니까 오늘날 1, 2년을 일한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적인 그런 기간 동안 어려울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따라올라. 우리 대구는 냄비처럼 훅 따라올라.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한참 부를 때만 그때 무쇠처럼 따라가서 그때 정신이 없어서 타든지 말든지 미리 제끼는 게 그런 정신이 후국의 길이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아요. 내려와서 그럼 한 방 때렸으면 좋겠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원하던 것도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심전심으로
다 그런 내용을 알 것이고, 우리도 대행기관장인 홍준표 시장은 뭐 제가 아주 같은 그런 행정도 했고, 정치는 저분이 뭐 대단한 분이다, 이상이. 나라에서 그랬고, 지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지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좀 뭐지. 하여튼, 서울에서 뭐 경쟁하는 건 어려울 때 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정에도 힘드신데 오늘 특별히 나오신 것 같아요. 행사 잘 있는데 잘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 이래서 나도 빨간 잠 입고 왔으면 같이 걸어다니면 부족해. 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의 만남이, 여기 병통은 한 번도 주저한 게 없습니다. 정하면 정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왔고, 오늘 표창 받는 분들도 그렇게 가는 거. 우리 할 일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앞날이 좀 밝혀질 것이다. 역사엔 빛과 그림자이기 마련입니다. 빛의 속도처럼 또 어두운데 그림자의 그늘도 쌓여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라가 발전되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사에 잘 안 나옵니다. 내부의 일이 바쁘니까. 근데 김광용 선배님이 오셨는데 안 나오면 또 야단 맞으니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을 하고 오늘 동상 제목 지었습니다. 대구에는 3대 정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9월 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나라를 되살리는 구국운동의 정신이 대구에 있습니다. 두 번째, 2.28 반독재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4.19를 이끌어낸 자유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천년 가난을 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조국 근대화의 발상지가 대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시작을 할 때 내세웠던 게 첫째 경공업이고, 그 경공업의 중심이 섬유공업입니다. 대구가 섬유의 본산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이 대구에서 됐다. 그래서 세계 3대 정신 중에서 조국 근대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 동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들 때는 잠잠하다가, 그것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내가 동대구역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오늘 좌파단체들이 나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게 역사의 퇴행이 아니고 역사의 공과에 과가 없는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공은 길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아주 시끄럽죠. 그런데 묘하게도 박근혜 탄핵을 경험한 국민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집단 광기를 부려도 국민들은 지금 차분합니다.
그 일례가 이틀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국민 의식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이 40%, 진보라는 사람들이 22%, 중도라는 사람들이 38%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보수 세력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 나라가 안정 속에 성장, 분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진보 세력들의 움직임은 나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제대로 좀 대처를 해달라고 지난 8월부터 조언을 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10월 달에 가서는 국정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 내각을 다 교체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전부 교체하고 처음 출발할 때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꼴난다. 10월 달에 이야기를 했죠. 11월 달에는 초에는 국회 초청 강연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계엄이 선포되는 날, 그날 밤에 10시 45분인가 내가 TV를 보면서 뜬금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선포하냐. 계엄 선포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거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근데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계엄 선포로 군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저게 가능하겠냐. 국회 제적과반수로 해제 요구권 행사해버리면 저 한여름밤의 꿈이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한밤중에 간부들 소집해서 계엄에 대비한다고 할 때 대구도 우리 간부들이 소집 안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좀 기다려봐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라. 할 필요 없을 것이다. 나는 간부 소집 안 했어요. 저 민주당 애들이 야당이 192명인데 151명만 하면 지금 끝나버리는데 저게 되겠냐? 해프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몰려있는 게 내란 몸으로 몰려있는데 나는 법률적으로 보기에는 내란은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직권 남용 정도다. 직권 남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러나 직권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는 못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일 전에 내란죄는 아니다. 직권 남용 정도 될 것이다. 근데 분위기가 좌파들의 집단 광기로 지금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언론도 따라가지만 저게 법정이나 헌재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다. 박근혜 탄핵 대선에 당 때문에 나갔어요.
그때 국민 지지율이 4%였어요. 한국의 보수 빠진 전부 개념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 ARS라는 거는 여러분들 경영성만 보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ARS에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검열 지지층들만 답변합니다. 그런데 검열 지지층들이 답변하는 그 답변 내용 속에서도 우리 당 지지율이 30% 가까이 돼요. 박근혜 할 때는 달라요. 흩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중추 세력인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나라 안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트럼프 2기가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있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비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세계가 위험하고 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두고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상태에 왔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론의 중심이 되어서 탄핵 문제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내란이 될지 안 될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면 되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에서 내란이 된다고 해도 그게 법원 가서 내란죄로 판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형국이니까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